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연산군 때 진숙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때는 수년째 흉년이 들어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진숙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숙은 머리를 식힐 겸 꽃이 만발한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보시오. 이것 좀 들어주시오. 어서요. 목이 아파요. 한 소년이 머리에는 소쿠리를 이고 두 팔에는 포대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알았소. 진숙은 소년의 머리 위에 있는 소쿠리를 들어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소년은 목을 돌리며 뭉친 근육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짐이 이렇게 많은 것이요? 감자요. 이제 봄이 되었으니 밭으로 감자를 심으러 가는 중이지요. 그렇군요. 소년은 표정도 밝고 무척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시는 거요? 보아하니 할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것 좀 저 너머 밭까지 들여다 주시오. 아니, 할 일이 없다니 무슨 말을 그리하는 거요? 낭자가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으니 바쁜 사람으로는 안 보이니 하는 말이죠. 소년의 맹랑한 말에 진숙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하여 진숙은 못 이기는 척 소쿠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고맙소. 이제 가보시오. 소쿠리를 밭에 내려놓자마자 소년은 진숙을 향해 어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 이름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소? 저는 거룡이라 합니다. 그렇군요. 인연이 된다면 또 봅시다. 돌아서는 진숙은 온통 거룡 생각뿐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한 데다 미소까지 멋져서 20살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숙은 다시 일하려 했지만 온통 거룡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진숙은 다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거룡이 있는 밭으로 가보았습니다. 거룡은 밭에서 감자를 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아침 일찍 나오신 거요? 산책하러 나왔다가 잠시 들려본 것이요. 마침 잘 오셨소. 오늘 중으로 이 감자를 다 심어야 하는데 일손이 없으니 낭자가 감자 좀 심어주시오. 진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양반인데 감자를 심으라니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진숙은 못 이기는 척하고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까지 감자를 심으니 일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고생하셨소. 날 따라오시오. 진숙은 또 무슨 일을 시킬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했으니 밥은 먹여서 보내야 한다는 말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거룡의 집에 도착하니 잠시 후 거룡이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디 가신 게요? 부모님은 먼 친척집에 가셨습니다. 거룡이 차려준 밥이 무척 맛있었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차린 건 많지 않았으나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진숙이 밥을 다 먹었을 때 거룡이 이제 그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진숙은 거룡과 좀 더 있고 싶었지만 거룡이 가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숙과 거룡은 서로를 알게 되었고 진숙의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숙은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룡을 찾아가 일을 거들었습니다. 감자도 심고 풀도 베고 나무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며칠이 지났는데도 거룡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오시는 것이요? 거룡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진숙의 계속되는 질문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거룡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부모님께서 옥에 갇혀 계십니다. 아니, 옥에 갇혀 계시다니요? 무슨 잘못을 하셨다는 것이요? 부모님이 잘못한 죄라곤 저를 낳은 죄밖에 없답니다. 아니, 사내를 낳았다는 죄로 옥에 갇힌다니 말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듣게 말해줄 수 없겠소? 거룡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숙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조진사에게 쌀 10섬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쌀 10섬과 이자로 쌀 5섬을 갚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조진사는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저를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진사의 종으로 갈 바엔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부모님을 옥에 가두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사코 거절하니 부모님을 관아에 고발해 사기 당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저런, 조진사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흉년이 들어 빚을 갚지 못했다고 부모님을 옥에 가두다니요. 부모님이 옥에 갇히고 며칠이 지나 조진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종으로 들어오겠다고 결심만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부모님을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조진사의 종으로 갈 바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희 부모님은 풀려날 수가 있을까요? 거룡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면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풀려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거룡의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가지 않으려면 쌀 15섬을 갚아야 하는데 거룡에게는 쌀 15섬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룡의 사정을 알고 난 진숙은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숙에게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이다 보니 생계만 꾸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숙은 거룡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쏟아지는 눈물 속에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거룡이 진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나 때문에 옥에서 고생하실 부모님 생각에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진사의 종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거야. 이제 나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거룡의 두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룡의 말을 들은 진숙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된 거룡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 며칠간만 시간을 줘.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 진숙은 집을 나오자마자 조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무슨 일로 날 보자는 것이냐? 거룡 아버지의 빚을 내가 대신 갚을 터이니 거룡의 부모님들을 풀어주시지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놈이 무엇이길래 거룡의 빚을 갚겠다는 것이야? 거룡은 나와 혼인할 사이요. 그러니 그 빚은 내가 갚겠나이다. 내 놈의 집안도 몰락한 집안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수로 빚을 갚겠다는 것이야? 내게 1년만 주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림도 없느니라. 오늘 당장 갚겠다 해도 안 될 것을 1년이라니. 당치도 않다. 썩 물러나가라. 조진사는 종들을 시켜 진숙을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조진사는 쌀 15섬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룡을 종으로 들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진숙은 몰랐습니다. 쫓겨난 진숙은 말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밤이 깊어질 때를 기다려 조진사의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조진사의 방으로 숨어 들어간 진숙은 거룡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금살금 찾다 보니 문서는 찾을 수 없고 돈이 잔뜩 들어있는 괴짝이 나왔습니다. 진숙은 엽전 한 뭉치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터로 가서 쌀 15섬을 샀습니다. 쌀 15섬을 소달구지에 실어 조진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쌀 15섬이요. 그러니 이제 거룡의 부모님을 풀어주시오. 아니, 내 놈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쌀 15섬을 구해온단 말이냐? 돈뭉치가 없어진 것을 모르는 조진사는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다잡은 고기를 놓치는 기분이었으나 거룡의 부모님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진숙은 거룡의 부모님들이 풀려나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룡이 조진사의 종으로 가지 않게 되었으니 진숙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진숙과 거룡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거룡아, 나랑 갈 곳이 있어. 따라와봐. 진숙은 거룡을 데리고 꽃들이 만발한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내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찾아서 머리를 식히곤 하던 곳이야.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 너무 아름답다. 마치 지상낙원이 따로 없는 것 같아. 거룡은 꽃들이 만발한 벌판에서 무척 좋아했습니다. 눈, 감아봐. 아니, 갑자기 눈을 왜 감으라는 거야? 싫으면 감지 말던가. 아니야, 감을게.
거룡이 눈을 감자 입술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거룡은 눈을 떠보았습니다. 진숙이 거룡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룡도 진숙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처음 하게 된 입맞춤은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수많은 꽃들 속에 파묻혀 또 다른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첫사랑이자 첫 경험인 만큼 황홀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비친 선홍빛 얼굴도 진숙을 더욱 설레게 했습니다. 거룡아, 넌 너무 아름다워. 너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 나와 혼인해줘. 갑작스런 진숙의 청혼에 거룡은 고개를 끄덕여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꿈같은 시간을 보내며 틈만 나면 서로 만나 대화도 하고 사랑을 나누며 두 사람의 사랑을 무럭무럭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포졸들이 진숙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진숙이더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날 따라오너라. 너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왔다. 아니, 무슨 고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가보면 알 것이다. 포졸들은 다짜고짜 진숙을 관하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진숙이요.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어? 내가 한밤에 조진사의 돈을 훔쳤다는 고발장이 들어왔다. 아니, 무슨 증거로 내가 훔쳤다고 하시오? 내가 조진사에게 다녀가고 다음날 쌀 15섬을 가져왔다고 들었다. 무슨 돈으로 쌀 15섬을 산 것이냐? 그야, 그동안 난 쓰고 모아놓은 돈으로 산 것이지요. 정황상 내 죄를 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쌀 15섬을 무슨 돈으로 샀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느니라. 진숙은 무슨 돈으로 쌀을 샀는지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진숙의 아버지가 옥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숙의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를 처분하여 쌀 15섬의 출처를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제가 돈을 훔쳤다고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기울었다고 해도 남의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지금부터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는 밖에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사내가 있습니다. 과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테니 혼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며 공부만 전념해도 붙을까 말까 한 과거 시험을 어찌 혼인까지 하면서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기울어진 우리 가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진숙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자신 때문에 처분하게 되었으니 진숙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숙은 집 밖 출입을 금지당한 채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숙은 거룡이 보고 싶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이고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참고 견디며 공부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숙은 과거 시험에 급제해야만 거룡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이고 밤이고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코피가 터져 책이 붉게 물들어도 진숙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어느덧 과거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진숙은 마지막 있는 힘을 모두 쏟아 결국 과거 시험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종사관 진숙은 거룡이 보고 싶어 말을 타고 거룡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룡의 집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진숙은 이웃집에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옆집에 살던 거룡과 그의 부모님들은 어디로 간 것이요? 아이고, 이를 어째요? 그 집 거룡이 그토록 기다리던 낭자가 아니요? 거룡은 어디로 갔나요? 아, 말도 마소. 어찌된 일인지 거룡의 부모는 모두 옥에 갇히고 거룡은 조진사가 강제로 데려갔다오. 아니, 강제로 데려가다니? 어느 날 건장한 머슴들을 데려와 거룡을 데려가려고 하니 거룡의 부모님들이 이를 뜯어말리다가 조진사의 몸에 생채기를 낸 것이오. 그 바람에 부모님들은 양반을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진숙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조진사가 거룡을 데려갔다는 것은 종으로 삼으려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3년을 쉬지 않고 불철주야 공부의 과거에 붙었건만 결국 거룡은 조진사에게 끌려갔습니다. 진숙은 너무도 허탈하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조진사가 거룡을 언제 데려갔소?
벌써 한 해는 지났지요. 아마 벌써 한 해가 지났다면 섣불리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거룡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양반인 조진사에게 함부로 덤빌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숙은 조진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숙은 조진사의 불법 고리대금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을 데리고 조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진사, 나와 오라를 바꾸시오. 아니, 너는 진숙이 아니냐? 내가 어찌 내게 오라를 친단 말이냐? 너는 불법으로 고리대금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였다. 그러니 너의 죄는 씻을 수가 없느니라. 포도청 종사관이 된 진숙을 본 조진사는 무척 분통했습니다. 가난한 양반이었던 진숙이 포도청의 종사관이 되었으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은 조진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진숙은 거룡을 찾기 위해 이방 저방을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다 별채에서 거룡을 발견했습니다. 거룡 도령, 내가 왔소. 거룡은 진숙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숙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왔소. 진숙은 거룡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거룡의 떨림이 한없이 느껴졌습니다. 진숙의 두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인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 좀 봐요. 내가 얼마나 도령을 보고 싶었는지 아시오? 한참 만에 눈물을 멈춘 거룡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오? 내가 반갑지가 않소. 이상함을 느낀 진숙은 거룡의 입을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입 좀 벌려보시오. 진숙은 꼼짝도 않고 울고 있는 거룡의 입을 억지로 벌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룡의 혀가 잘려나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룡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숙은 가슴이 막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 진숙은 거룡을 부둥켜 안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거룡도 진숙을 기다리며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미 자신은 조진사의 종이 되어버렸고 혀까지 없으니 진숙이 버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 진숙이 옥에 갇히고 거룡은 진숙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진숙이 나오면 혼례를 치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진숙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룡은 변함없이 진숙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진사가 들이닥쳐 거룡을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조진사가 거룡을 겁탈하려 하자 거룡은 혀를 깨물었습니다. 거룡은 오로지 진숙만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조진사에게 정조를 지키려 했습니다. 나와 같이 갑시다. 진숙은 거룡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숙의 아버지는 거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제가 연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로 그 사내입니다. 조진사의 종이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기까지 자초지종을 듣게 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숙이 혼례를 치르겠다고 하였을 때 그때 승낙만 했어도 거룡이 혀를 깨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숙의 아버지도 거룡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거룡을 아들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룡은 장인어른과 진숙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가 점점 치유되었습니다. 거룡이 정신적 안정을 취하자 진숙과 거룡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거룡의 부모님들도 풀려나와 혼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거룡의 부모님들도 혀를 잃은 거룡의 혼례를 보며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뻐야 할 혼례식이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거룡의 부모님들도 진숙의 아버지도 눈물의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혼례를 올린 진숙과 거룡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예쁘고 착한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진숙의 아버지도 거룡의 부모님들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무척 행복했습니다. 집안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진숙은 승승장구하여 정의품 형조판서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재산을 쌓은 조진사는 수많은 죄값을 치르며 남은 생을 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